여러분은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주위에서 머리 좋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어리버리하다, 개념 없다, 업무 똑바로 안 챙기냐 등등 온갖 핀잔을 다 먹을 정도였죠. 사회생활 1등이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꼴찌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처절하게 온갖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보았던 방법 한 가지를 공유합니다. 바로 소소하게 일상을 한두 줄 기록하는 습관인데요. 하루 일상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정보 이해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강의를 들었을 때 신기하게 느껴졌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거나 설명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기록하지 않고 그냥 귀로 듣고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는 중간중간 말문이 막히고 질문이나 반론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버벅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록 습관을 들이고 나니 들으면서 적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다시 발견되더군요. 이런 의문점들은 강의를 다시 듣거나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다 보면 애초에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무언가 연결고리를 빠뜨렸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아는 것과 아는 느낌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메모 습관을 들이기 전에는 세미나를 듣거나 회의에 참석했을 때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되어도 나중에 되새겨보면 모든 내용이 다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귀로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상사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할 때부터 말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령 기억을 되새겨서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무언가 질문을 하면 듣고 보니 그렇네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머리를 극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부터는 회의 시간에 간단하게 메모를 한 뒤 사후에 그 내용을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맞게 나름대로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다 이해되었던 내용들 사이에서도 모순되는 점이 발견될 때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순점은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참석자에게 찾아가서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난 뒤에야 상사가 물어보았을 때 제 논리대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지속되다 보니 회의 시간에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사후에 다시 한번 리뷰할 때가 되어서야 발견되었던 논리적인 허점들이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현장에서 바로 정정할 수도 있게 되었지요. 전반적으로 업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해했다는 느낌과 진짜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새롭게 받아들인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냥 듣고 끄덕거리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줄 때 또는 발표를 할 때 개념이 더 뚜렷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요. 기록할 때 더 잘 이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새롭게 접한 정보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정보를 여러 번 되새깁니다. 정보를 되새기는 것은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하면서 회상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가 기억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배운 것을 글로 써보거나 말로 표현해보는 것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머릿속에서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단편적 정보들은 그냥 이해했다는 느낌만 줄 뿐이지만 단편적인 정보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체계화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이 되더라고요. 이해했다는 느낌은 그냥 음식을 만들 재료가 준비된 정도이지만 실제로 이해한 것은 그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완성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글로 쓰다 보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정보를 내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정보 주위에 있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되기도 하고 새로운 궁금증이 떠오르기도 하죠. 단순히 수동적으로 들을 때는 인지되지 않았던 논리적 모순이나 궁금증이 떠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정보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습성이 있어서 정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불일치가 생기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지식의 사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넷째, 우리 뇌가 인과관계에 따라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기억해야 할 정보량을 줄여서 뇌 용량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정보들은 하나하나 다 외워줘야 하지만 정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첫 번째 정보만 기억해도 자연스럽게 뒤의 정보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배운 것을 글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잘 정렬되면 기억도 오래갑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기억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선후 맥락과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보가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기억이 용이한 것이죠. 다소 거창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새롭게 얻은 정보는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둡시다.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기본, 기록하는 그 자체가 기억을 오래가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